사업주들에게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의 벽을 마주해야 하는 장애인들. 장애가 있어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있고,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인권이라는 그 권리 기반으로 하면 모두가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장애인인지 모르고 조금 느리고 이랬을 때 조금 화를 내시는 부분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옆에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여기가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란 말이 있듯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마디 더 나아가 최근엔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엔 정책에서는 장애인의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떤 정책과 여건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일을 뜻하는 장애인. 202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5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20명에 1명꼴, 해를 넘길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장애 유형은 크게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등 15개의 유형으로 세분됩니다. 신체적 장애 중에서 특히 이제 지체 장애가 45.1%로 가장 많고요. 청각 장애가 한 15.6%, 또 시각 장애가 9.5%, 뇌병변 장애가 9.4%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1988년도에 도입이 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에 이제 완전 폐지가 됐고, 지금 이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데요. 모든 장애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서 대략 한 88% 정도가 이제 후천적 장애로 나오는데, 그 후천적 장애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비율, 약 60% 가까이가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사고의 원인을 가지고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장애인 친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 체험 캠페인을 통해서 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좀 가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첫 체험은 지체 장애인 체험. 먼저 요거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작은 한 5cm 정도 턱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비장애인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턱인데, 휠체어를 이용해서 직접 해보시면 걸리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두 발로 걸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5cm의 턱.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자 철옹성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힘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헛돌아요. 안 되는데? 이거 혼자서 못 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건 가면 이렇게 제 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하네요. 이번엔 뱃으로 덮개 넘기. 우와, 진짜 꿈쩍도 안 하네요.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좀 체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반응 좀 어때요? 이제 비장애인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조금의 턱이지만은 이거를 체험함으로써 새롭게 이제 알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조그만 턱도 이제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를 그런 거를 많이 깨닫고 가셨습니다. 간단한 체험이지만 장애인이 겪는 수많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보이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뭐 이동이나 제약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계로 하는 거니까 조금 줄어들지 않아요, 제약이? 우선 뭐 경사로나 이런 거는 요거보다는 이제 수동 휠체어보다는 편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꼈을 때라든지 빠졌을 때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왜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119라든지 이런 데를 출동을 요청해서 그렇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5월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물은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간이 경사로 설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시각을 차단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어떤 체험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누구의 도움이 없을 때는 곤란한 상황이 이제 계단인데요. 계단을 내려가서 장애인 화장실까지 들어가 보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근육이 막 너무 이렇게 막 긴장되는 게 느껴져요. 안대가 시야를 막자 걸음을 옮길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진짜 이 신경만 진짜 계단 한 층을 내려와 화장실을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난할 줄 몰랐는데요. 어찌나 긴장했던지 식은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밑에 발판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화장실 앞에 점자 블록 있나요 지금? 네,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살짝 옆에. 네, 스위치 있는데 아, 거기도 점자가 자세히 보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사용문이 열립니다. 저 방금 턱에 저 조그만 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문이 닫힙니다. 와, 이렇게 온몸이 뻣뻣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온몸에 신경이 다 곤두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시야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일정을 보내실지 진짜 걱정스럽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다음은 청각장애인 체험. 이건 이제 청각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지금 엄청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썼을 때 아무 말도 안 들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입모양을 보고 맞추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페미니스트? 치킨. 치킨. 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앞에 거는 어떻게 연결시키겠는데 이 연결되는 비슷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예 듣지 못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실정이죠, 사실. 마지막은 지체장애인 체험. 손가락 대신 사용하는 장비를 받았습니다. 지체장애인분이 쓰시는 건데 그분이 이제 목 아래로는 마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실 수가 없어서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이제 요거를 손에 끼고 이렇게 타자를 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이게 손가락이 되는 거죠. 장비를 착용하고 타자를 쳐봤는데요. 열 손가락으로 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에 글자 하나하나 칠 때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런 장비를 쓰실 정도면
사지가 자유롭지 않으실 건데 또 이게 여기에 또 온 신경을 다 쓰게 되면 분명히 뭐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이쪽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장애인들이 사실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는 없잖아요. 많이 없고 또 외면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그냥 우리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꼭 받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인 노원구. 장애인 친화 사업을 확대 중인 노원구에 최근 특별한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널찍하고 쾌적한 실내는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놨는데요. 자리마다 장애인 맞춤형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용실 안쪽엔 대기하는 동안 편안히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전국 최초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임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임용 서비스는 샴푸 없이 단순 커트로만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낮고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임용 서비스를 구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문 미용실이지만 복지관 느낌보다는 여느 고급 미용실 못지않은 분위기. 이곳에 상주하는 미용사는 실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머리를 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 시설, 좀 더 자세히 둘러볼까요? 여기는 저희가 그 중증 장애인들,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실입니다. 그 중증 장애인 분들은 성인 기저귀를 많이 착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장시간 동안 머리를 하시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붙박이로 간이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성인을 위한 기저귀 교환 시설. 노약자나 하반신 마비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외출할 때 대부분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한다는데요. 공공 화장실에도 성인용 기저귀 교환 시설이 없어 곤란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미용실 안쪽에 특이한 형태의 장비도 보이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이건 전동 이동 리프트입니다. 예, 이거는 주로 이거는 의료기기인데요. 병원이나 그 중증 장애 거주 시설에 거기 가시면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미용 의자로 옮겨 앉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기구를 이용해서 자리를 옮겨 놨거든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기 어깨에 이렇게.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만큼 중증장애인 분들도 이용하시게끔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저기 놓인 장비와 시설만 보면 이곳이 병원인지 미용실인지 모를 정도. 장애인 맞춤형 미용기구도 눈에 띕니다. 이 도기가 높낮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 작은 장애인분들이나 키 큰 장애인분들이 오셔도 여기에 맞춤형으로 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구부터 시설 하나하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맞춰 설계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문턱이 없는 입구로 휠체어를 타고 손쉽게 들어오는 고객이 휠체어에 전선줄부터 꽂는데요. 바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충전기가 앞에 있으니까요. 이게 돌아다니면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여기 미용실에 이 충전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은 김채은 씨는 전동 휠체어와 목발 없이는 이동이 힘든 지체장애로 후천성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노원구로 이사 온 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오늘 염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색깔이 보시면 네. 밝거든요. 네.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 단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캐치 커버 이거 대면서. 대면서 네. 살짝 어둡게 네. 놔드릴게요. 모처럼의 염색인 만큼 색상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 정도는 너무 밝은가요? 커버가 안 돼요. 아, 이 네네네. 커버가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아. 흰머리가 커버가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요거. 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펌이나 염색. 장애인들에겐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데요. 하지만 이곳 덕분에 채은 씨의 단장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머리 하시게 뭐 계기가 있어요? 계기는 제가 졸업 예정이에요, 대학교를. 네, 그래서 내일이 사진 찍는 날이에요, 졸업 앨범. 그래서 앨범 그래도 사진 좀 잘 나오게 하고 싶어서 머리로 오늘 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장애인식 교육을 이수한 미용사들은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데요. 일요일날 저녁 때부터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려면 따로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저희도 응대할 때라든지 이런 게 미숙하니까 물어보고 항상 도와드리는 거? 그냥 저희는 해드릴 수 있으면 그냥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 되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지 여쭤보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발 받침 좀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원하지 않는 친절은 실례일 수 있다는 것. 사소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발받침들은 이런 건 일반 명소에서는 못 보는 서비스예요? 그 지체장애이신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피가 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셔가지고 발이 쥐가 나실 수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받침을 해드려요. 오래 앉으실 때는 받침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차 준비해드릴게요. 염색약을 바르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 여유를 즐기는 채은 씨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가 장지혜입니다. 네. 혹시 뭐 지금 머리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너무 서비스를 잘해주셔서 진짜. 그러세요? 현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용 대상은 노원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조례 제정과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이제 장애인들에게 이제 복지 정보 제공을 이제 해드리고요.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고객님께서 저한테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모르셨다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미용실에선 머리를 감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선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이동형 의자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도기가 달려있기 때문 녹차 성분이 샴푸예요? 들어가서. 네, 샴푸해드리고. 간질 보셨죠? 저도 막 머리 감을 때 이렇게 감거든요. 그죠?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머리 감기란 고되고 복잡한 일이지만 이곳에선 편안한 휴식 같은 시간이 되어줍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생애 처음으로 머리를 샴푸를 한다. 미용실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뭐 좀 더 느끼면서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말리시고 난 다음에는 촉촉하게 에센스도 발라주시고. 오늘 머리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사진 예쁘게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은 씨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오늘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샴푸 할게요.
샴푸할 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냥 일반 동네 미용실을 이용할 때는 샴푸하는 부분이 좀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앉아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네 하고 대답은 해도 마음적으로는 좀 불편했는데 여기는 요구사항이 오히려 없이 제가 편한 대로 이 의자를 맞춰주니까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미용실 이용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사용하시고 지금 다른 분들 좀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네. 적극 추천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족스러운 염색이 끝나고 결제를 할 차례. 지금 7,980원. 오늘 서비스는 아직 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저렴한지 몰랐는데요. 2시간에 걸친 미용 비용이 8,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서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좀 높겠어요? 네,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좋아하시고 서비스나 시설 같은 거는 호텔급이라고 좋아하십니다. 노원구의 지원과 복지 서비스 연계로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여기서 추가로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 오늘 월 스타일이나 이런 서비스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150점이요. 10점 만점에 150점? 150점이요. 네. 그만큼 마음에 드시다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 열어드릴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아직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라는 장애인 친화미용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정성이 너무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가 구축됩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돕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은 1:1 맞춤형 활동을 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주택에서 가족과 떨어져 돌봄을 받는 건데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일주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내년 4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달장애. 한국장애인 공인공단이 실시한 2020년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발달장애인 수는 20만 5천여 명으로 그중 76%가 미취업 상태입니다. 장애인 채용 현장을 찾아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건물 안에 개설하고 있는 카페 1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느려도 특별한 카페. 미리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까닭은 이곳의 직원이 모두 발달장애인들이기 때문인데요. 매니저를 겸하는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주문부터 고객 대응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하다는데요. 갖가지 종류의 음료 제조도 척척 해냅니다. 카페에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맛있는 커피, 서로 간의 이해, 그리고 공유되는 행복 모두가 있다는 의미로 해서 I got everything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에 76개의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카페에서 30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느 카페처럼 진한 커피 향기가 가득한 실내.
손님이 찾아오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조현 식구는 인사를 너무 잘해요. 큰 소리로. 되게 정말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을. 그래서 우리 현식군 보러 오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혹시 안 보이면 찾으시고 또 못 보고 가신다고 아쉬워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활달한 성격으로 카페의 마스코트라 불리는 바리스타 조현식 씨. 현식이도 바리스타 좋아요. 바리스타 좋아해서 이 일을 했어요? 네. 사람 인사하면 어때요? 현식이가 좋아요. 3년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유정준 씨는 손재주가 뛰어나다는데요. 맥가이버예요. 뭐 잘못되거나 뭐 고장난 게 있으면 다 고쳐줘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예요. 어떻게 기계들을 잘 고쳐요? 학교에서 기계공학을 배워서 잘하게 되었어요. 고치는 게 재밌어요. 여기 와서 일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드시면 기분이 좋아요. 바리스타 김지혜 씨는 이곳의 최고참. 2016년 카페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속 중입니다. 카페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6년째 됐어요. 카페에서 네.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음료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료 제작하는 것 중에서 네. 어떤 음료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드세요? 카페라떼요. 자신이 만든 카페라테를 찾는 손님들에게 예쁜 그림도 선물한다는 지혜 씨. 지혜 씨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어떻게 하다 그리게 된 거예요? 취미생활로 하다가 손님들한테 돈뚜껑으로 그림을 그려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림까지 그리려면 힘들 텐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좀 힘들긴 하지만 받아가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드리게 되었어요. 지난 6년 동안 맛 좋은 커피와 친절한 직원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객도 점점 늘었다는데요. 주로 점심시간에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오는데 항상 올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고 맛도 맛있어요. 그리고 메뉴도 뭐 시즌마다 새로운 메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제 보통 일반 커피숍과는 다른 텐션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올 때마다 너무 반갑고 또 정겹게 맞아주셔서 이제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 편하게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역의 명소지만 문을 열고 얼마 동안은 낯선 시선과 오해 속에서 고충도 많았다는데요. 따뜻한 카페 모카 하나 맞아요? 따뜻한 밀가루 2개 맞아요? 처음에는 장애인인지 모르고 조금 느리고 이랬을 때 조금 화를 내시는 부분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옆에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여기가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몇 g씩 넣는 거예요? 100g 들어가요. 4번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장애인 직원이라고 뭐 대충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깨끗하게 음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에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체험 카페를 2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은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카페를 개소를 할 때 3년 운영 약정을 체결을 하고 있어서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배우고 일하면서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장애인들. 조금 느리지만 특별한 이곳은 중증 장애인 채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에브리싱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부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성남시. 지난 2일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이 주관한 제24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식이 열렸는데요. 올해 기초자치 부문은 성남시가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정책적으로나 또 생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를 장애인 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최초로는 나들이 및 현장 체험용 함께 누리버스를 운영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현장에 또 주간 보호시설에서부터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역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이 택시 바우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를 중증 장애인이 탈 때 65%의 택시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만 3천여 명.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예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직업이 뭐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박스 도장은 로머니 도장 말고 만드는 거. 네. 우리 꿈터의 설립 취지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직업 상담, 평가, 직업훈련, 고용 지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꿈터. 2018년 개소 이후 최근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조금씩 취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 있는 보호 작업장에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좀 많이 한 5분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서 운영하는 그 장애인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은 바로 작업 교육 시간. 교육생들은 개개인에 맞게 다양한 기자재로 작업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반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도적 십자수 좀 하고 있어요. 좀 보석들이 되게 작은데 어렵진 않으세요?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워서는 했는데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편리하고서 재밌어요. 저희 훈련생들이 작업을 하나 하는데 하나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예로 볼펜 조립 같은 경우를 말하면 볼펜 하나를 조립할 때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공정이 있는데 그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거,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를 할 때 훈련생들이 저 완성했어요. 선생님 저 했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뿌듯함을 표현할 때 그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작업 훈련해서 이 훈련생들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힘든 교육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교육생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꿈터에 온다고 합니다. 지윤 씨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었어요? 사인펜 조립하는 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어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천천히 하니까 저도 이제
빠르고 이제 더 좋아지고 있어요. 교육 과정을 익히면서 조금 느리고 빠르고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제 몫을 해내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교육생들.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을 물었습니다. 우리 꿈터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취업해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 주고 싶어요. 사무보드를 취업하고 싶어요. 취업해서 돈도 받고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조금은 느리고 힘들어도 함께 배우고 즐기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장애인들. 그리고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협력자들. 이들이 꿈꾸는 장애인 친화 도시란 무엇일까요? 장애인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인식들이 바뀌긴 해야 되는 게, 왜냐면 그냥 그 사람 자체니까. 장애인도 한 명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게 장애 친화적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가 그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 게 좀 장애 친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경계 없이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함께하는 든든한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 장애인 친화 도시로서의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을 받아가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Tell me one th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re missing? I will keep you warm as soon as you remove that snow. Whatever we do, we will be alright. These holiday wonders will open your mind. May all your wishes tonight come true.